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병원응급의학과 조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재난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현장 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시응급의료소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반, 저치반, 이송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현장 출동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 출동의 요청에서부터 현장 출동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며 각 상황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출동의 과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 활동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흐름으로 현장 활동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 신고가 접수가 되고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구급대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황이면 추가 인력 및 장비를 요청하고 임시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속대응반과 디멧의 출동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출동 요청을 받은 신속대응반과 디멧은 필요한 인력 및 물품을 준비해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현장응급소를 운영하게 되고, 이후 재난 현장의 상황이 종료가 되면 응급의료 운영도 종료되는 흐름입니다. 출동 요청을 받은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출동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상황의 전파 및 인력 소집, 현장의 위치, 사고의 유형, 위험성 등을 파악하고 출동 인력을 모바일 상황실에 초대를 합니다. 출동 물품, 차량,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모바일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필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재난 담당자는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하였는가? 둘째, 기관 내부의 상황을 전파를 하고 인력 소집을 하였는가? 셋째, 재난 현장에 대해서 파악하였는가? 넷째, 보건소장 및 출동 인력은 모바일 상황실에 초대가 되었는가? 다섯째, 출동 인력은 적절히 구성이 되었는가? 출동 가방 및 LTE, 차량 등은 준비가 되었는가? 출동 복장 및 개인 보호 장비 등은 착용하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동 전 모바일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황실로 재난 상황이 전파되고 관련 인원 초대가 이루어지고 출동 요청 또는 출동 대기 요청이 되면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현장 위치가 공유가 되고 사고 지점 및 병원별 수용 능력표가 공유가 됩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 인원 확인을 요청받으면 출동 인원과 도착 예정 시각을 보고하고 모바일 상황실에 초대되지 않은 인원이 있으면 추가로 초대를 합니다. 출동 확인이 되면 현장 도착 보고 및 상황 공유를 요청받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면 자원집결지 혹은 대기소를 찾아 도착 인원을 보고를 하고 지정된 출입증을 배부받은 뒤 통제단 및 임시응급의료소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모바일 상황실 대응은 재난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일단 현장 도착을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 및 사상자 이송 현황을 공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요청 및 준비사항, 출동 후 현장 도착 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시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구급대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초기 구조된 환자들의 중증도 분류 및 처치를 하고 현장 통제 등 임시응급의료소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추가 지원 차량의 진입 및 환자 이송을 위한 동선을 확보를 하고 구급차 집결지를 선정하는 그리고 보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착구급대의 역할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장악 및 상황 보고. 둘째, 환자 집결 지역 선정. 셋째,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및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입니다. 후착구급대가 도착하면 후착구급대는 선착대원의 분류표에 의거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 순으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하며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지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착 구급대원으로부터 상황 및 사상자의 이송 현황을 인계받고 필요 인력, 장비 확인 및 지원 요청 등 현장 상황 정비를 다시 실시하고 현장 지휘소와 상급 부서의 상황을 전파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보하고 구급차 직결지 파악 여부를 확인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역할을 하며 현장 응급의료소장 인계 전까지 총괄 지휘를 하고 사상자 정보 관리를 합니다. 임시응급의료소 구급대장의 역할입니다. 임시응급의료소 확장 설치, 상황보고 및 임시응급의료소 지휘, 임시영안소 설치, 보건소장 인계 인수를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도착으로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에서 임시응급의료소에는 현장 구급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임시응급의료소에서 분류처치 이송된 환자들에 대해서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현장응급의료소장에게 인수인계 후 임시응급의료소에서 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응급의료소 인력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로 이송 업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보건소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신속대응반의 재난의료 대응 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맨드 앤 컨트롤로 현장 지휘 체계의 확인 및 연계이고, 다음은 세이프티로 현장 안전 확보,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체계 구성, 어세스먼트는 현장 응급의료 시행 장소 선정으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내용은 분류, 처치, 이송으로 현장 응급의료소의 활동 내용입니다. 현장 지휘 체계 확인 및 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현장의 현장 지휘소를 찾아 지휘소장 혹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도착을 알리고 재난사고의 정확한 발생 장소, 재난의 종류, 현장의 위험성, 현장 도달 경로, 피해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임시응급의료소의 구급대장을 찾아 인수인계 및 지휘권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장이 통제단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땡땡 보건소 신속대응반 몇 명, 건역팀에 몇 명 도착했습니다. 라고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도착을 알리고 임시의료소가 설치되었습니까? 로 현장의 의료사항을 파악하고 구급대장을 만나서 임시응급의료소 운영에 따른 사상자 이송 현황과 발생 현황을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재난의료지휘권을 이양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는 잠재된 위험이나 명확한 위험을 현장 지휘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시 위험 요소 제거 후 의료 활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민간인 및 언론인에게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통제선 설치 요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확인 멘트는 의료 활동을 하기에 장소는 안전합니까? 추가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민간인 및 언론인의 위협이 없도록 통제선 설치를 요청합니다. 라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신체계는 현장 응급의료소와 현장 지휘소 간의 통신, 보통 워키토키나 무전기를 요청을 해서 구축하고 현장 응급의료소 내 각 반별의 의사소통은 LTE 무선통신 단말기를 활용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와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간은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현장 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은 유선전화 또는 LTE를 활용하여 소통합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LTE 지역 분류는 평상시는 샵 45번이고 재난 발생 시에는 샵 48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확인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내 통신은 LTE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장 지휘부와의 통신을 위해 무전기를 요청합니다. 재난의료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전반적인 통신은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료 수요 파악과 후발대를 요청할 때는 전체 피해자 예상 규모, 환자 중증도,
기이송된 환자 규모 및 향후 예상되는 요구 구조자, 이송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추가 인력, 장비 여부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응급의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소방 현장 구급 인수 인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원지휘부에 추가 인력 및 장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예상 규모와 환자 중증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이송된 환자의 규모와 이송을 위한 자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인력, 장비, 물품이 필요한가요?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장소 선정은 현장지휘소와 상의하여 선정하는데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장소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사용 가능하고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집결 장소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는 기존 건물, 천막, 노천 순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재난 현장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통제선 및 보안 요원 배치, 구조 동선과 구급차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며 유독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어떠한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어떠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 내 배치 공고안입니다. 각 반의 동선 및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적절히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소장은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을 두고 각 반별 반장을 임명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반은 DMAT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의료진 또는 구급대원으로 구성을 하고 처치반은 필요시 중증도를 재분류하고 긴급 환자를 우선 처치합니다. 이송반은 긴급, 응급, 비응급 순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때 실시간 병상 정보, 수용 능력 확인 및 의료기관별 환자 이송 현황을 모바일 상황실이나 현장지휘소, 소방본부 상황실로부터 확인 및 이송 현황을 공유해서 이송병원을 선정합니다. 추가 요호 구조자가 발생 가능성이 없고 현장 상황이 종료가 되면 현장응급의료소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결과를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로 제출, 지원센터는 각 기관별 보고서를 검토 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고 수습 종료 일주일 이내에 의료 장비와 소모품 등 물품 및 장비를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앞으로 재난 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지휘 체계를 확인하고 연계해야 하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데 각각에 맞는 통신 체계를 구성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의 의료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시 추가 인력 및 물품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시행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체크리스트로 간략히 요약해 보면 현장 응급의료소의 활동은 중증도 분류, 처치, 이송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이송은 환자의 분산 이송과 이송의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이 종료가 되면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자원 복구를 해야 합니다. 분류반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도 분류의 목적은 환자의 처치와 이송의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이송 병원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방 가능 사망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 방법으로는 매스 트리아제, 스타트 트리아제, 솔트 트리아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스 트리아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 반응이 있는 자, 반응이 없는 자로 빠르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량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환자를 개별적으로 재평가해서 중증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스타트, 솔트 분류 방법이 있고, 스타트 분류법은 거동이 가능하면 비응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호흡, 맥박, 의식 상태를 각각 평가하고 긴급, 지연, 응급 환자로 분류를 하며 비응급을 그린으로, 긴급 환자를 레드로, 응급 환자를 옐로로, 지연 사망 환자를 블랙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의 평가 기준은 분당 10회 미만이거나 30회 이상일 경우, 요골동맥의 맥박이 없거나 의식이 처지는 경우를 긴급 환자로 분류합니다. 응급 환자는 거동은 어려우나 호흡, 맥박, 의식 상태가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지연 환자는 기도 확보 후 호흡이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솔트 트리아제의 특징은 의료 자원 상황을 함께 고려한 분류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포괄적인 선별 과정 이후 개별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며 환자를 분류하는데, 포괄적 선별의 경우 보행평가, 손 흔들기 등 의도적인 움직임 평가, 움직임이 없는 명확한 위급 상황을 평가하고, 인명구호수를 시행한 후 호흡 유무, 현재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사고 현장에서는 메스트리아제를 구조되어 나온 구조자들이 모이는 환자 집결지부터 현장 응급의료소에서는 스타트 혹은 솔트 분류법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분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표를 작성하여 환자를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환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중증도 분류표를 보면 환자의 인적 사항, 사고 현장에 관한 정보, 병력에 관한 사항, 신체적 손상에 관한 사항, 처치 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 중증도 분류는 색상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이 트리아제라는 전자식 중증도 분류 방법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색깔의 점별을 통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이 트리아제 방법은 핸드폰에 이 트리아제라는 어플을 통해서 태기를 활성화시킨 후 기계와 휴대폰을 태깅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된 어플에서 환자 정보 입력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환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고, 적절한 분류 방법을 선택하여 주요 항목을 체크한 후에 저장하면 됩니다. 분류 이후의 처치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와 동시에 처치가 진행되는데, 처치는 A, B, C, D, E로 외상 환자의 처치의 기본에 따라 기도, 호흡, 순환, 신경학적 상태, 외부 상처 등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는 기도의 개방성, 경추 고정 등을 위한 처치 등으로, B는 산소 공급, 양압 환기 등의 처치, C는 지혈 및 정맥 주사 처방, D는 신경학적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처치, E는 탈의를 통해서 손상의 부위 및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처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치 내용도 이 트리아제 어플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손상 및 처치를 선택을 하고 내용을 삽입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송반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의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중요성은 재난 현장 의료 지원의 최종 결과물이고, 재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최종 치료 제공의 확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재난 현장 의료 지원의 적절성이라는 평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송병원의 선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기준으로 이송을 하는데, 먼저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우선 이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선정의 고려사항은
재난 현장에서 이송병원까지의 이송 시간 및 거리, 이송 대상 병원의 수용 가능성 여부의 확인이 꼭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드인 긴급 환자는 가까운 권역센터 혹은 지역센터로, 옐로인 응급 환자는 가까운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에 이송을 할 수가 있고, 비응급인 그린은 재난지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수단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 자원에 따라 선정을 하는데 구급차, 닥터헬기, 버스 등을 이용하여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등이 동승할 수 있고 의사 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도 확보가 필요하거나 이송 중 흉관 사건 등의 침습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송반에서 이송 기록이 잘못되면 환자 평가 및 집계, 이송병원 선정 등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송반에서 꼭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중증도 분류표에 이름, 성별, 나이, 주 증상, 중증도, 그리고 이송병원, 이송수단이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이송 현황표, 병원별 수용 능력표 등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병원별 수용 능력표 작성의 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자 이송 현황표 작성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서 운영일지 서식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아제를 통해서 이송반의 역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이송 정보를 선택하고 이송 예정 병원, 이송 차량 입력, 현장 출발 선택, 병원 도착 후 병원 도착 선택, 병원 인수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